독립과 평화를 열망한 여성 독립운동가, 두 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활동 전반에 관한 부분을 살짝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강의에는요, 그 여성 독립운동가의 어떤 역사의 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대구 여성을 한번 조금 얹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의 여성 정신은 무엇인가? 또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구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가, 또는 이 대구의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이 독립운동에만 머물러 있었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2강과 3강 이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할 때 도입 부분에 이렇게 말을 썼어요. 대한의 여성 정신,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주제에서는요, 조금 여학생들하고 이 교육 부분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양반가 여성으로서 또는 민중까지 같이 참여하게 된 국제보상운동까지도 같이 한번 터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여학생에 저는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운동 당시에 전국적으로 그 여학생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지식인의 어떤 그 대열에 섰던 이 여학생들이 나중에 여성단체의 수장이 되어지고 또는 그 많은 여러 가지 단체를 조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집중하는 이유는 이 여기에서 싹이 터서 정말 거목들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하나 발견하면서도 그렇더군요. 1919년 3월 10일 날 자, 한국 여학생들이 평화회의에 이걸 투척했습니다. 보십시오. 윌슨 대통령과 미국 대사에게 한국 여학생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대한의 독립을 승인하시죠?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조목조목 얘기했던 이 한국 여학생들의 그 어휘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서 야, 한국 여학생들 똑똑하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것 같고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아주 중요하게 각인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순수한 눈으로 그다음에 전곡을 찔러서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에게 1인자에게 이 편지를 탁 날려버렸으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기도 하죠. 자, 이걸 보면요. 한국 여학생들이 평화의회의 원정, 자, 윌슨 대통령과 미국 대사에게 보냈습니다. 1919년도, 제일 핵심적인 말은 우리 대한의 독립을 미국에서도 승인하시죠?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가 진행되거나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계시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1921년도 10월 1일 날에는 대한애국부인회에서 미국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일제 만행을 방관하시겠습니까? 자, 한국부인회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냈습니다. 국무장관 각하, 우리 대한애국부인회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애국부인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 미국에서 조직되어졌던 여성단체, 대한인국민회가 있잖아요. 대한인국민회하고 같이 움직였던 여성단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귀하가 정의로운 자비심을 가지고 가장 낮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으로 확신하며 몇 줄의 편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일본 치하에 있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기만과 폭력에 의해서 우리 민족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세계의 다른 인종이 지금까지 겪어본 이상의 멍해 아래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악의 상태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귀하께 한국민이 현재의 정치적 지배 아래에서 일본인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앞으로 살 수 없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자, 어머니들도 나섰습니다. 학생들에 이어서
어머니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미국에 보냈다는 것은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이 상황들을 이들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3.1운동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전개되어졌던 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3.1운동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만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신지식인 대열에 있었던 이들은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위치, 우리나라의 위치, 우리가 해야 될 역할 또는 우리가 어떤 권리를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자, 역사 속에 이미 여성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깨어 있었던 여성들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권 통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서가 사실은 1800년대 후반에 발표되어졌습니다. 1898년도 9월 1일 날 서울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여학교 설시 통문, 여권 통문 이걸 발표를 했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 문명 개화 정치 수행에 여성도 참여해야 될 권리가 있다. 두 번째, 여성들도 남성과 평등하게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 여성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실은 1886년도에 이화학당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국가에서 뭘 하고 있냐? 사립학교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국가에서 여학교, 여성 교육에 대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나서 달라 하는 그런 어찌 보면 단언서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기에 독립신문에서도 많은 신지식인들이 그리고 개화의식을 가졌던 많은 사상가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신문 1896년 4월 21일자에 보면 여편네가 사나이보다 조금 더 낮은 인생이 아닌데 사나이들이 천대하는 것은 사나이들이 문명개화되지 못하고 다만 자기 팔 힘만 믿고 압제하기 때문이며 조선 부인네들도 차차 학문이 높아지고 지식이 넓어지면 부인의 권리가 아니라 권리와 동등함을 알고 무지한 사나이들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 것이다. 서재필 박사님이 기사를 썼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 대구 여성도 구국의 대열에 섭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907년도 이제 들어섭니다. 사실은 1907년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1919년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1907년도에 대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병운동은 이미 을미의병과 그다음에 정미의병을 거쳐가지고 1907년도죠. 그때도 거쳐가지고 이 의병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던 차였는데 1907년도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죠. 그것이 대구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국채를 우리가 갚아야 된다. 전 국민이 일어서자. 바로 경북 대구 여성들이 국채보상운동의 중심에 뛰어든 겁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사실은 대구가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게 먼저 논의되어졌던 것은 사실은 부산이었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불길이 치솟지 않았고 그 부분이 불길이 제대로 치솟은 것은 바로 대구였습니다. 이 대구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이 국채보상운동은 사실은 국내에서만 일파만파 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은 국내뿐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국채보상운동이 진행되어졌고요. 미주 지역에서도 진행되어졌고 러시아 연해주까지도 국채보상운동이 진행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로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대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1907년도 3월 8일자 대한매일신보에 보면 경고아 부인 동포라. 자, 삼가 우리 부인 동포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는 취지문이 실립니다. 대구 남일동 7명의 부인들이 국채를 갚자 하는 취지로 은반지, 은장도, 그리고 은담뱃대 등 총 13냥 8돈종에 폐물을 내어놓으면서 자, 그 자리에서 취지문을 작성했는데 이걸 보고
또 서울에서는 또 깜짝 놀랐죠. 그러면 이게 신문에 실리자마자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성들의 참여는 이제는 줄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 신문 내용에 가만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백성의 도리로서 남녀의 구분은 없다. 두 번째, 남성의 의로운 행동에 여성도 의로움을 더하자. 세 번째, 의로운 부인 실천이 국채 보상의 길이며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자, 양반가 여성들 뿐만이 아니고 대구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이제는 구국의 대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신호탄을 바로 이곳 대구에서 알린 겁니다. 그리고 1907년도 2월 하순부터 4월 말까지 거의 4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이 국채보상운동에 줄을 잇기 시작했고요. 당시에 개인 명예의원자 수는 26만 2,816명. 자, 단체 명예의원자 수는 4만 5,156명. 그리고 개인으로의 의원액도 엄청 많았었고요. 단체 의원액도 엄청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바로 대구 여성의 움직임이었습니다. 1907년도 8월 22일자 제국신문에 보면요. 국채보상의원금의 내역이 공개가 됩니다. 물론 그 내용 이때부터 시작해서 공개되어지는 이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여성들의 참여나 여성들이 어떤 계층이 참여했는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양반 여성뿐만이 아니고 개화 여성, 기생, 의녀, 기독교 부인, 그리고 농민 부인, 상민 부인, 또 퇴기, 일반 부인, 그리고 여스님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성별, 계층의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이것을 여기 국채보상운동에 참여를 하는데 대구가 주목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성들의 활동이 주목되는 이유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여성들의 의원 방법은 그럼 어땠을까 보면 폐물, 여성들이 그러면 폐물이나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채보상운동에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을까?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의복부터 그다음에 수저, 그다음에 곡식, 그다음에 조성마다 밥 한 그릇에다가 밥그릇에다가 또 뭐 한 그릇, 또 아니면 반 그릇 이런 식으로 퍼내면서 여성들이 쌈짓돈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생활에서 푼푼이 쪼개어가지고 여성들이 의원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생활 속에서의 애국의 실천입니다. 국채보상운동 전반에서 여성국채보상운동만 끄집어내서 본다면 46개의 공식단체와 준단체가 조직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성국채보상운동 참여 계층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에 표시에 딱 보시면 양반가 여성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보면 이 빗금, 검은 색깔 빗금 부분이 양반가 여성입니다. 자, 서울 지역,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 경상도 지역, 또 전라도 지역, 그 다음에 평안도, 황해도 이 지역에 전부 다 참여했었던 여성국채보상운동에 분석을 해본 결과 이 경상도 지역에 보면 그래프에서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보면은 자, 이 대구는 경상도 지역에 해당하니까요. 경상도 지역을 한번 보면은 사실은 양반가 부인들이 거의 주축이 되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반가 부인 그리고 이거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그래프거든요. 보면 밑에 보면은 양반가 부인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기독교 여성도 대구에는 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부실, 그 다음에 대구 지역은 아주 다른 지역하고도 좀 특별하게 기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두드러졌던 곳입니다. 물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기생들의 참여가 조금 있지만 대구 지역에서의 국채보상운동에서의 기생들의 역할은 굉장히 주목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원금 쾌척하고도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표 3에 보시면은요, 이제는 공식단체가 아닌 준공식단체를 한번 살펴보면 이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양반가 부인들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상민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분포고 일반 여성들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계층의 구분 없이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다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각 지역별로 사실은 어느 지역이 좀 개화가 좀 더 되어졌고 또 어느 지역이 약간 그 양반가 여성이 주축이 되어졌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까지도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대구가 여성국채보상운동에서 주목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바로 이겁니다. 1907년도 4월 30일 날 황성신문에는 하나의 기사가 납니다. 대구 지역에서 기생앵무가 100원을 쾌척했다라고 나옵니다. 대구 기생앵무가 국채의금 100원을 쾌척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으로 보면 감이 조금 안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국채보상운동에 기녀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았다 하는 부분은 사실 전국적으로 확인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냈던 금액을 보면 20원, 그 다음에 400냥, 또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데 대구 지역만 유독 보면은 100원씩 나옵니다. 네, 100원이 나오는데 이 100원은 굉장히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큰 거다. 네, 거의 뭐 집 한 채 값 정도 넘는다고 보시면 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왜냐하면 전국에서 100원을 쾌척했던 사람들 순위를 한번 살펴봤을 때 기생앵무는 4번째로 냈거든요. 네, 4번째로 기생앵무가 100원을 쾌척했는데 이 100원을 쾌척했던 사람 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배포가 컸던 이 대구 지역의 기생앵무가 여성 국채 보상 운동에 본격적인 이 불을 완전히 지르면서 여성들의 참여를 굉장히 독려를 했고 그러면서 전국에서 다시 한 번 더 대구 지역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하나 계기가 되어졌던 시기입니다. 그것은 1908년도 1월 1일 날 대한매일신보에 광고되어졌던 의원금 명단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기생앵무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앵무는 경북 성주 출신이기도 한데요. 대구 삼절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고 항일의식이 굉장히 투철했었고 그 다음에 기생앵무는 100원을 쾌척했던 국제보상운동 외에도 경북 성주 지역에서 많은 주변에서의 어떤 그 방천복구 사업이라든지 여성 교육을 위해서 학교 설립하는 데 또 개척하기도 합니다. 직업이 이 기생이라고 하는데 머물러 있었을 뿐이지 굉장히 깨어 있었던 어떤 성각자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생앵무의 출현은 어찌 보면 대구 지역의 많은 여성들이 우리도 같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같이 의원 활동에 참여하자 하는 본격적으로 발을 뛰어들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조성한 것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여성 교육, 세상을 보는 눈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다 하는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요. 독립운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국제보상운동을 제가 끌고 오는 이유는요. 대구 지역에서 이 전개되었던 이 국제보상운동을 통해서 아까 단체와 공식적인 단체와 준단체가 조성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단체가 조직되어짐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3.1운동이 좀 더 조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토대, 그 밑거름 역할을 했던 부분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이 대구 지역의 국제보상운동이 우리가 한 번 더 재평가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이렇게 나설 수 있게 된 것에는 또는 아까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여학생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어지고 독립운동의 일선에 그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된 것은 바로 여성들을 변화시켰던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아까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여성들도 조금 더 앞서가지고 남성들과 같이 동등하게 이제는 사회 일선에 나서자라고 했던 이 전반적인 그 사회 의식들 이 속에서 여성들은 뭔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또 한 걸음 나가려고 더 노력하고 더 뛰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가지고요. 여성들 교육 부분에서 일선에 어떤 그 당시에, 그 시대 당시에 어떻게 학교가 움직여지고 전국적으로 여학교가 어떻게 조직되어지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나 하는 부분으로 한 걸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개교했던 사립여학교 현황 부분을 한번 도표화시켜서 만들어 봤는데요. 평안도서부터 기타 지역에 이르기까지 사실 여학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도표화한 건데, 또 다른 자료하고 하면은 사실 조금 이제 이 개교 수나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전국적으로 사립여학교 개교 현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전국적으로 이게 분포가 되어졌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졌나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표화한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886년부터 1900년대까지 가만히 보면은 이때도 벌써 사립여학교는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901년에서 1910년도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움직여졌던 이 개교되어졌던 이 사립여학교 중에 대구에도 3개 학교가 여학교가 개교되어졌다 하는 부분을 집중할 수가 있고요. 1911년도부터 1920년도까지도 대구에서 또 2개 학교가 개교되어졌구나. 그러면 1919년도 3월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벌써 대구에는 여학교가 몇 개가 벌써 꾸려졌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고, 대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여학교들이 개교를 했고, 그리고 1800년, 1900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이미 1919년도 3일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훨씬 한 20여 년 전부터 여학교는 이미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여성들은 배출되어지고 있었구나, 지식인들은 배출되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공립학교를 보겠습니다. 아까 여권 통문이 발표되어지고 난 이후에 국가에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여학교에 대한 설립과 인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어졌는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보면 공립여학교 보면 서울에서 맨 먼저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경기여고의 전신인 경성여자고등학교 이곳이 바로 이제 서울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공립학교가 만들어지는데요. 네, 8번에 보시면은 대구 지역도 하나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921년도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립학교도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은 이후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복 이전에 대구 지역의 여학교에 개교된 것을 보면 10개고 10개 학교 이상이었다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사립여학교 살펴보면요.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는 신명여자 소학교가 1902년도에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신명여자중학교, 명신여학교, 일신여학교, 신명여학교, 이때는 이제 재등록 인가가 납니다. 그 다음에 여성경학원, 효성여자보통학교, 복명여자보통학교, 대구여자기예학교, 이런 것들이 지금 개교가 되기 시작하고요. 공립여학교 같은 경우는 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가 1926년도에, 그다음에 경북공립고등여학교가 또 개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광복 이전에 대구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개교를 하고, 그리고 19년도 전후로 봤을 때도 그 이전에 벌써 여학교가 많이 개교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성 지식인들은 벌써 배출되어지고 있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3.1운동에 참여했었던 대구 지역의 여학교 부분을 알아보기 이전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3.1운동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같이 움직였던 전민족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흐름 속에서 이미 그 앞선 그 단계 속에서 대구에서 번져졌던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구가 발화점이 되어져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들, 구국운동에 뛰어든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나도 나라의 구성원이다, 나도 국가의 구성원이다 라고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3.1운동에서 여학생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비폭력 저항운동의 상징인 바로 이 여학생들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그들의 의지가 자발적으로 동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서 봤을 때도, 시대를 훨씬 지나서 봤을 때도 독립운동에 관한 이 정신을 우리는 또 새롭게 다시 재평가하고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앞서서 이빨 독립선언 당시에 태극기를 숨기고 들어왔던 이 여성이 일본 그 옷 있잖아요. 전통 옷에 그 허리에 매는 옷띠 있지 않습니까? 옷띠 사이에 이빨 독립선언서를 딱 숨겨가지고 들어왔던 김마리아 선생님. 그리고 이분이 들어오면서 또 전국적으로 준비가 되어졌던 3.1 만세운동, 그리고 전국에 개교되어졌던 여학교, 그리고 여성계,
그 여학교에서 배출되어졌던 이들이 조직했던 여성 단체들, 그것이 하나의 3.1운동의 밑거름이 되어져 가지고 3.1운동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을 제가 띄우면은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하고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뭔가 화살표가 지금 막 정신없이 막 있잖아요. 네, 공개할게요. 3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3.1운동에서 여성, 특히 여학생이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지역의 만세운동 시기 부분을 이렇게 화살표를 이은 겁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신명여학교가 참여를 했었고요. 3.1운동 당시에 참여했던 학교, 지금은 교사와 학생들 이 3.1운동 당시에 왜 이렇게 많은 수가 참여를 했는가 하는 부분을 보기 이전에 이렇게 여성들이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가 개교되어지고 그곳에서 배출되어졌던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고, 그리고 여성단체가 조직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그 즈음이 1919년도하고 딱 맞닥뜨려져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3.1운동 당시에 참여했던 학교와 학생 수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서 보면 관립학교와 공립학교, 사립학교, 종교사립학교로 나눠져 있는데요. 왜 관립학교와 공립학교로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때는요, 관립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일제가 전국에 있는 그 관립학교를 다시 학교 이름을 재바꾸면서 공립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제국기에는 공립이 아닌 관립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경북 지역에도 지금 경북 지역에도 보면 나오시죠. 관립학교 또 참여한 학생 수, 그다음에 공립학교, 그다음에 종교 사립학교, 여기는 사립학교입니다. 주로 이제 기독교 학교가 거의 주축을 이뤘는데요. 여기 있었던 이 학교 학생들의 수를 보면 어느 정도로 학생들이 참여가 적극적이었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2강을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대구 지역의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은 어떻게 3.1 만세 운동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내었는지 3강에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